뇌의 구조물. 그래서 우리가 뇌의 겉질만 보는데 그것만 봐가지고 뇌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뇌 속에 들어가면은 그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그 기능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잘 안 알려져 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뇌과학의 실질적인 그 발달이 2010년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대학의 교수들은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없었고 2010년 이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뇌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뇌과학을 하나 정리를 하신 분이 우리 한국인 2세인데 세바스찬 승 박사라고, 이분이 뇌는 모든 것이 연결로 되어 있다, 연결주의를 완전히 정리를 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커넥톰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뇌는 내가 그동안 뇌 발달 장애 아동들과 접촉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때서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 크기와 거의 비슷한, 실제보다는 조금 큽니다. 우리 뇌 모형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이게 이제 겉질이라고 하고 피질이라고 하죠. 요거는 소뇌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 뇌줄기라고 하죠. 요건 또 중요해서 생명의 뇌라 그러는데 요것이 다치면 사망하죠. 예. 근데 이 뇌를 구성하는 것은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풋을 담당하는 감각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연합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운동으로 이어지는 운동 뉴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엄청 크게 제가 확대한 건데, 이게 뇌 뉴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뉴런에는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뉴런이 자랄 때에 부모님들이 적당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면은 이 뉴런에 불필요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가 안 되면 아이들이 산만하고, 그래서 가지치기가 안 된 아이들 중에는 자폐증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접촉하는 면, 이 접촉하는 면은 하나당 10,000개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냅스라고 그러죠. 그 시냅스 10,000개를 1,000억 개로 곱하면은 약 1,000조 개의 접촉점. 그래서 인간의 뇌는 과거와 현재, 미래, 우주와 소통하면서 거의 무한대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소통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거는 시냅스 언어, 부호를 통해 가지고 수학을 발달시키면은 우주 거리를 측정하고 우주의 별의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은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뇌만이 할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을 계산하고 또 양을 계산할 수 있는, 또 그 원리를,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이 뇌과학의 기능 중에서 아주 탁월한, 그러면서 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혹시 어떻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가장 쉽게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검색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예측을 하고 시간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인간의 뇌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의성이 있는 거죠. 예. 이 시냅스 차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뇌 구조 차원에서? 예, 시냅스라는 것은 주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시냅스에 모여져서 기억의 흔적이 모여져서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시냅스가 어느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사건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기억은 거의 시냅스에 기억된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시냅스의 가소성과 자폐증 치료 연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이것은 제가 뇌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조장희 박사님을 만나서 제가 대한민국 노벨 사이언스 대상에서 창의적인 뇌 구조물을 만드는데 기술을 인정받아서 또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컴퓨터에 켜놓고 보면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뇌를 앞에서 뒤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측면에서 뇌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진만 보고서는 양이 안 차서 직접 제가 1918년도에는 세 사람의 뇌를 직접 해부하는 그런 실습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희 박사님 보다 이상 이 지구상에서는 뇌 해부도를 사진을 찍어서 책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어디에서든지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조 박사님 책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 그러면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뇌 그러면은 이 모양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면은 이 속에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40년 하다 보니까 이 뇌를 보는 것 자체도 즐겁고 만드는 것도 즐겁고 또 뇌와 관련된 글을 쓰는 것도 즐겁고 강의하는 것도 즐겁고 그런데 요 만든 기능을 설명하면은 뇌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 저장되는 거는 이 겉질 피질이지만은 그거를 만드는 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서 기억도 만들어지고 행동 동작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감정도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저는 뇌가 너무 재밌고 쉬운 건데 아직 우리나라 국립뇌과학전시관 이거 없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가도 이거 아마 없습니다. 예. 왜 이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닙니다. 40년 걸려서. 예, 뭐 일단 첫 번째로 해부를 해봐야 되고. 첫째 아나토미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아주 거의 뭐 완전히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걸 다른 사람 보면은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예,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예.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격이 나빠진다. 또 뭐 감정이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정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편도체라 하는데 뱀을 봤을 때에 이거를 뱀을 때려잡을까 아니면 도망을 갈까? 그 생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의 개인적인 경험이 감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살인 사건이 하루에 뭐 31명인가 했는데 그 사람 뇌를 해부해 보니까 여기가 뇌 종양이 완전히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해 있으면은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행동을 조절을 못해요. 그 사람이 이제 해병대 출신 저격수였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준비해서 시계 타고 올라가가지고 보이는 사람 움직인다 적이요. 그래서 그냥 저격
그 유명한 일종의 센서네요, 센서. 예, 모든 뇌의 절반은 기능은 다 센서입니다. 일단은 센서. 그 센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뇌의 다른 것과 과거의 경험과 연결시켜 가지고 행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편도체라는 건데, 편도체라는 건 우리나라 말이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 편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걸 처음에 번역할 때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건데, 복숭아, 작은 복숭아처럼 생겼다. 그래서 원래 영어는 여기 아미그달라라 이래가지고 아몬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몬드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감정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감정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기억을 만드는데요. 이건 해마라는 것이죠. 모든 기억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보통 working memory,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 그러죠. 완벽한 기억도 있지만 잘못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원죄 뭐 7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해마에서 기억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정과 기억과 관련되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행동이 만들어지는 게 많아요. 그건 동작이거든요. 기술이거든요.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것은 운동, 동작, 신체 행동 조절하는 게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겉질만 보면은 이 속에 이런 복잡한 게 있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만 해놓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참 좋아합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뇌 피질 중에 이게 이제 내부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약간 원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둘레길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둘레개라 그럽니다. 둘레개. 그러면 여기서 감정이 작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억을 하면 동작이 작동을 하죠. 그러면은 이 앞에 전두엽이 있는데,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전에 기억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거는 저거 뱀인데 자세히 보니까 한번 보니까 가짜 뱀이거든. 그럼 야 가짜 뱀이야. 그럼 도망갈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잡고 던져버리죠. 그래서 전두엽은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서 현재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동작을 만드는 요거를 기저핵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파킨슨 같은 게, 손 떨림 이런 게 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뇌성마비, 저희 딸아이처럼 몸이 이게 통계가 돼요. 뇌성마비. 그리고 계속 몸은 무도병 같은 것도 다 여기. 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을 많이 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무도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작을 하는데 도파민을 공급을 해줍니다. 엔진이 움직일 때 엔진 오일이 지원되듯이. 그런데 엔진 오일이 계속 가지 않으면 열이 나가지고 연기 풀풀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도파민 공급이 잘 안 되면 이게 떨림, 파킨슨이 생깁니다. 파킨슨이 생기고. 일종의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인체도 우리가 만든 기계들 중에서 자동차나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그 원리가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그걸 다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거를 잘 분석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기도 기억이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막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orking memory,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 들으면은 이게 모양은 어떻고, 이거는 감정적으로 어떻고, 이거는 좀 정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 습관화돼가지고 그래 안 해요. 그렇게 워킹 메모리 작업 그거를 잘 안 하니까 요게 점점 기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해마 기억과 관련돼서 해마가 쪼그러들거나 해마가 기능이 줄어들거나 해마의 N그림, 기억의 흔적 같은 것이 소멸되면은 알츠하이머가 돼요. 치매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해보는 게 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 요 해마 기능만 알아도 알츠하이머, 치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적인 거는 이 편도체 기능만 알아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의학에서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무도병 같은 여기에 관련된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백선아 교수께서 조장희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고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뇌과학자와 또 현장 의학이든지 뇌과학자와 또 공학적으로 이어졌을 때 뇌공학이 발생하는 것이고, 뇌와 관련됐을 때는 이제 치료 방법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뇌들보라 그래서 바깥 겉질과 내부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감각이, 이게는 후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오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사람이 행동하고 움직이는데도 뇌분비액, 뇌분비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에 성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DNA의 설계대로 제때에 성장할 수 있는데 그때의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게 뇌하수체라는 여기 있습니다. 센터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공부하면 참 재미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인 몸 전체의 감각이 인풋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브레인스템, 뇌줄기 이쪽을 통해서 척추 쫙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고, 이 속에 계란 크기는 계란처럼 생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감각을 받아가지고 운동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기억적으로 이걸 다 이게 분산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채처럼 이렇게 쫙 분산시켜서 그것이 돌면서 언어도 만들어내고 감정도 만들어내고 기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뇌의 작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울증을 하면은 여기서 기압이 평상시에서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내려가면은 이게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우울해져요.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보면 햇빛 속에 세로토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로토닌은 이제 뇌 분비액이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좀 활성적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예, 그러면 좀 기분이 밝아지죠. 그런 뇌의 그 분비액이나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거는 외부 환경의 경험과 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고생했던 그런 장소나 또 그런 계절이나 그런 환경에 접하면은 경험이 기억됐던 것이 전두엽에서 딱 오면은 이 편도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트라우마가 생기죠. 전에 대머리 벗어진 사람한테 아주 혼난 사람은 대머리 벗어진 걸 탁 쏘면 몸이 작동을 하는 게 두려움이 모든 뇌의 기능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두려움만 가득 차버리는 걸 공황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편도체 이 기능이 정말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활성화가 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근데 활성화와 억제가 우리가 자동차를 갈 때에 악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는 그 중간에서 자기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조절이
어떤 데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쫙 가는 거는 조점. 근데 어떤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울증. 그러면 조울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경정신과에서도 뇌과학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의학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괄목할 만한 발전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같은 주파수끼리가 한쪽에 영향을 받으면 상대방에 같이 작동하는 그런 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게 땅 치면은 여기 같이 진동이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과학에 있어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무지 사랑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연결됐을 때 아이를 보고 혀를 내민다든지 하면은 아이가 순식간에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것도 과거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또 했죠. 거울 뉴런. 거울. 그러니까 이쪽에서 행동하는 대로 상당히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아이가 별 의식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별 의식 없이.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뭔가 공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감정적으로. 예. 그래서 함께 진동하는 그런 것인데 인간 사회의 모든 학습이라든지 또는 모든 그 예술을 통한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술을 작가가 만드는 것, 작가가 연주하는 것을 그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공감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도널드 헤비라는 과학자는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그래가지고 함께 파이어가 되었을 때에 그게 공명 효과가 있어서 결국 함께 와이어, 배선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팬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상 화면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나 가수들이 5분 동안 노래를 하는 데에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5분 사이에 전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감동을 하죠. 예. 그래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파동이나 이 공감, 공진 또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의 동질성을 나눈다든지 또 함께 어떤 감정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효과적인 그런 원리가 바로 공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뇌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뇌가 우리 주변 환경에 있는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또 그 느끼는 것에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걸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동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할까? 그러면은 뇌의 림빅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모티베이션, 동기를 이렇게 찾아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면에 있어 가지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조울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심지어는 뇌졸중 또는 뇌경색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모든 질병의 원인은 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뇌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해부해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뇌는 그냥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다 봐서 쉽게 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 행동은 발생이 됐다. 그래서 뇌를 이제 그 국소화 각 영역마다 다른 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은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행동을 발생시키는 영역이 다르다면은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적인 기여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학습, 연구, 인간의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뇌의 작동 원리에서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서 뇌. 그래서 그 뇌를 뇌과학으로 연구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뇌과학에 있다. 따라서 뇌과학이 미래과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기초과학이다. 그런 말을 줬습니다.